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좋은 발표를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대회가 너무 많다. 정말 대회가 많다. 전부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연맹에서도 지금 몇 명처럼 맹거고 뭐 대학에서도 무슨 배를 맹거라 놀라 몰라 이 요구사항들이라는 거는 거의 뭐 지금 앞에 발표자들하고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가 80년 어린 태권왕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 제가 김재경 선수를 데리고 국민학교 선수를 데리고 어린 태권을 처음 갔습니다. 그때 전국의 국민학교 태권도 선수팀이 불과 한 6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숫자 양적으로 엄청나게 병장되어 있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팀을 맹고 교계를 맹고고 많이 하다 보니 양적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구 단장 문제가 나오더라도 호구에 대한 비용을 실제 투자를 하려더라도 그 많은 양적인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도 보다 뭐 안 됐을 때는 통폐합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양적으로만 자꾸 늘리려 하지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고 저는 울산에서 우리 지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방식이 제일 맞다고 판단하고 아주 착각 속에 살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태권도를 너희들이 양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태권도를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도자 감히 제가 이런 말하면 젊은 젊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선배들 계시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 대한 국제 경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그 당시 할 때는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큰 당적을 고난이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 애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때문에 무사히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외국에 나가서 전파 사고를 하든 뭐 나와서 고난이도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다 또 체력이 대비되니까 우리의 양적으로 평장 많이 됐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거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못 가르치다 보니까 그 경기 운영 방식 때문에 우리가 태권도 이게 경기력이 저하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아직 대법고 돌아가서 이를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호구도 중요하고 맞아. 물론 호구 민감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고 오면 세계도 느끼지만은 호구의 문제점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에서 1, 2든 2든 장기 계획만 세우면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때 가도 대도든 뭐가 한다면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줄이되 시합 줄이만큼 초등학교, 중학교는 기본기를 충실히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저는 대한민국 태권도의 경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순수한 아마추어로서의 느낌으로 운동을 가야 되면 그러면은 그 기본기를 굉장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 실업은 순수한 준프로화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게임 운영의 숫자도 대학이나 실업에서 게임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 많아서 이 부분을 그냥 일반대로 접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대회를 우리가 태권도 항상 이야기하면 태권도 제럴림이거든지 머릿속에 맹글어갖고 그것을 빅게임 되는 부분을 편성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거기다 준프로 뛰는 선수들은 당장 자기가 스타가 되니까 언론 매스컴 통해서 스타가 되면서 더 운동을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만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학교 무슨 공부나 뭐라 제한하고 있는데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게임 수가 늘어나고 자꾸 게임에 얽매이다 보면 경기력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순수 아마추어로서 또 우리가 심각하게 일선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지도자 팀을 많이 맹글하지만 정말 애들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야들이 성장했을 때 수업 한번 성장했을 때 공부를 전혀 못하고 제가 요즘 지도자 고등학생들한테 저는 정진할 때 자기 장단점을 글로 삼쳐가 바랍니다. 한글도 옳게 제대로 못 쓰는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럼 야들이 태권도가 다 성공하는 엘리트로서 아닙니다. 그 속에는 3%도 경기력으로서 살아남아서 3%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90 몇 프로는 장애야 됩니다. 장애야. 그런 애들이 사회 나가고 다음에 어느 날에 태권도 관장한다. 관장가도 학부한테 설득력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팀을 대회를 가급적 더 줄이고 더 전국대회 가는 시합을 더 줄여야 됩니다. 왜? 전국대회 가갖고 3% 내 성적 내는 사람도 성적 내지만 90 몇 프로 성적 못 내는 애들은 실망감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또 거기서 근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도자는 양쪽을 평행시켜갖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 경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양쪽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희생양들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애들의 정말 지도자들이 상담을 해주고 경기로 성장할 사람, 성장 못할 사람 구분해가 관리해주냐? 그 관리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경기 대한태권도 운영 방식도 리그제를 갖고 실업이라든지 이런 팀을 더 많이 대회를 많이 벌리고 우리가 축구도 말입니다. 저희들 축구가 발달하게 된 동기가 K리그라든지 일본의 J리그라든지 리그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아들은 순수한 대표가 되고 정말 엘리트가 될 코스입니다. 그 사람들 갈 길, 아마추어들 갈 길 분명히 구분해줄 줄 아는 우리 대한태권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감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너무들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시면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태권도 안 죽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 태권도 여자 덴마크 때 종합우승 뺏겼다가 찾아봤고요. 남자 한 38년 1등 하다가 한번 졌는데 이제 이것도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면 되죠. 기회는 내가 일단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풍파라는 거는 이 어려운 풍파라는 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이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 지도자들 열심히 했습니다. 선수들 지도자들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협회가 사실 지금 여기 어르신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근데 더 어르신들이 계실 때 만들어주신 그 소 한 마리 뼈 따고 잔뜩 사다가 공국 끓여준 그 뼈를 우리는 계속 우려먹고 있었어요. 한 20년 우려먹었는데 그 뼈가 다 사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뼈를 좀 넣어갖고 다시 또 공국을 우려야 될 텐데 우리는 모르고 계속 그놈의 공국을 제대로 그 국물이 진한 줄 알고 우유도 보보고 거기다가 뭐 조금 타보고 해서 여태까지 먹다가 야 이젠 진짜 국물 맛이 없다. 뭐 요로 단계에 왔다고 그래요. 이제 새벽 따고 잘 넣어서 또 그렇게 해서 해 먹으면은 못할 거 없습니다. 대회가 많다? 대회 많으면 지도자들이 알아서 선별해서 나오세요. 왜 다 나와요? 그죠? 이렇게도 또 얘기해보고 싶고요. 뭐 종합 토론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협회는 사실 경기단체입니다. 태권도 정치단체도 아니고 봉쇄단체도 아니고 무슨 뭔 단체도 아닙니다. 경기단체입니다. 경기단체라면은 우리 선수들이 우리 국가가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40년,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40년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저희들 많은 성적 많이 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 지도자분들, 어르신들 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기자님들, 우리 지도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걱정 속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는 경기단체인데도 이 대표 선수 관리나 운영을 그동안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냥 운영해 왔어요. 그러다 그 자동화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제 고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쳐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들 모든 분들이 이 바쁜 시간 내에서 전부 나와서 정책을 발표하고 어떻게 한번 끌고 가자고 얘기할 때 이것이 틈씩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대표팀 코칭 스텝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88 올림픽 때부터 85년도 세계선수권 때부터 또 뭐 아테네 올림픽도 해봤고 베이징도 또 참 제가 원해서 가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팀이 우리 협회의 운영 문제나 관리 문제 없이 지원 대책 없이도 잘 끌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상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 세계대회 올림픽 금메달을 손태진이하고 임수정이 금메달 따고 코리아 호수 가서 저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협회에서 아직도 이렇게 안일하게 지원과 그리고 관심을 안 가진다면 런던 올림픽의 금메달 하나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말 한 적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그 배를 제가 탔습니다. 선장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 협회가 무언가가 몰라서 안 하진 않았습니다. 또 안일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잘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갈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우리는 끌고 갈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면은 잠시 해낼 수 있는데 문제점은 하나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총감독도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감독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김세혁 감독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대표팀 코치를 굉장히 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훈장을 따야 됩니다. 지도협회 전무님들도 훈장을 따셔야 됩니다. 우리 기술심의 의장님들 이하 전부 다 위원장님들도 따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시대는 떠난 것 같네요. 왜? 이제 서훈 점수가 무지무지 떨어졌네요. 국가대표 감독을 세계선수권대 해봐야 150점에서 250점 사이인데 150점뿐이 안 준대요. 포장. 그것도 훈장입니다. 근데 우리 코치 선생님들은 75점입니다. 세계선수권대 가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2번 해야 되네요. 2번 하면 포장 나오네요. 3번 하면 기린장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표팀 코치들은 이제 국제 경기 경험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태권도가 문장이라도 하나 받아서 그 지도자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명예로운 일이 된다면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얘기하다 보면 오늘 전체 얘기하는 건 아까 밖에서 우리 전무이사협회 회장님께서 한 말 툭 던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똑같은지. 이 돈입니다. 돈. 예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 삼성 S1, 우리 가스공사, 우리 실업팀들이 1년에 쓰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삼성 S1 감독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저 1년에 한 30억 썼습니다. 근데 운영비로 한 10억, 인건비로 한 10억, 그 다음에 선수들 먹고 자고 지원하는 데 한 10억 이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팀, 대한태권도협회 대표팀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전 내가 없는 걸로 알아요. 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지원 대책을 해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예산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충족하게 회장님과 회장단들과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 대책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패닝의 전담 코치에도 누가 아까 이병관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각종 종목에 보면은 양궁이 총감독, 그 다음에 남자 감독 코치, 여자 감독 코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슬링도, 역도도, 유도도 그렇게 해갖고 코칭 스태프들의 평가는 1년 동안의 시합을 뛰어보고 또 그들의 생활 태도나 또 내지는 훈련의 참여도나 열성도를 가지고 평가해서 협회에 건의해갖고 코칭 스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감독님 밑에 전임 코치 1명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코칭 스태프들은 필요 없습니까? 우리 더 있어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지금 양궁과 역도와 또 탁구 이런 거 전부 다 올림픽 종목 금메달 4개 종목인데 그들은 4명씩의 코칭 스텝, 역도는 5명의 코칭 스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태권도는 똑같이 금메달 4개를 따내는 종목인데 코칭 스텝이 베이징 때 1명 겨우 들어갔고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감독이 없고 코치만 셋입니다. 누가 코치를 평가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고 그쪽에 권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그냥 끌고 왔습니다. 세계선수권대 아시안게임 출전해가지고 경기 결과 분석표를 갖다가 일단 내라. 누가 검토했고 누가 잘했다고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있든지 없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향상위원회 위원장 한 대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팀이 훈련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줘야 되며 운영 계획안을 써서 누구한테 줘야 되며 누가 그걸 검토해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이 훈련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패배 훈련을 바꾸고 해병대 극기 훈련이라도 해라 아니면 공수특전사 훈련을 해라 챌린저 교육을 해라 이런 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김하영 전무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세계대회 감독인데 태릉선수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감독이라고 좀 먹고 자고 훈련 좀 시키려고 아주 부푼 꿈에왔다 쫓겨났습니다. 감독이 없으니까 코치님들이 4분이 들어가고 지지고 못 갔습니다. 똑같은 직위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코치다 트레이너다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했던 것뿐이지 거기에 코치님들 3분은 늘어져서 술 드시고 놀러 다니고 밤새 고스톱도 쳤기 저도 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어린 후배가 제 밑에 동생이 열심히 뛰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나 나가도 세컨 보면 다 금메달 따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임 코치 제도를 과연 우리 협회에서 주실 건지, 아니면은 또 전에처럼 선발이 많은 데는 팀에다가 줄 건지, 또 아니면은 내한테 잘하고 선물 잘하고 잘 찾는다고 그 사람한테 훈장을 하나 줄 건지, 이제 그것도 줄 수가 없네요. 훈장을 75점뿐이 안 되니까.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뭐 더 점수가 주어졌어요. 그죠? 품새는 100점뿐이 안 되대요. 그럼 코치는 50점뿐이 안 되더라고요. 2번, 3번을 나가야 훈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 이런데 마음 버리고 정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코치가 훈련을 잘 가리키고 근성교육, 정신교육, 훈련 계획안 모든 게 다 통달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이제 우리 협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계 선수권대회를 갔다 와서 6명의 코치가 이번 대회를 참가했는데 과연 누구가 제일 잘했고 못했고의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습니까? 라고도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를 우리 협회에서는 확고히 해서 이제 코치들도 평가를 우리 협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투입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팀들이 이제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앉아서 잘하는데 코치들이 못했다, 뭐가 못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김민환 협조를 가져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환 협조가 가장 못이 뭐냐? 우리 국내 경기 룰과 세계연맹 룰은 사실 조금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리 들어서 밀을 내고는 경고 먹었고, 넘어지면은 무조건 경고를 먹었고, 아니 또 바꿔줬습니다. 기심회에서 또 바꿔도 봤지만 그런 룰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KPMP예요. 예. 이 강도 감지기 참 우리는 제일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인을 줘야 될 세계연맹에서는 끄떡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도 공인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기합니다. 올림픽을 놔두고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는 국내 경기도 대도 전자호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 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전자호구 라저스는 2012년 5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이번에 그 박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대도권은 2013년 1월이면 만료가 된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강도감지기 연구 얼마나 했습니까? 협회와 저희 전체가 우리 선수들이 마루타가 돼가면서 얼마나 했어요. 이거 이제는 공인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호구로 간다면은 우리가 능히 대처하게. 그러면 우리 한국 무조건 1등이죠. 그동안 강도감지기를 3년을 썼는데 이란이 라저스를 3, 4년 써서 우리한테 이겼대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그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협회 관계분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부탁하고 싶은 게 국제심판. 아까 얘기했죠. 국제심판이 우리 언어도 잘 돼야 되고 해와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100번.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박현석 국제심판위원장님.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분이 임원분이 세계 태권도 연맹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서 태권도 한국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이분들이 앞으로 세계연맹과 긴밀히 해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아까 주먹 공격이다, 앞발 공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 우리 정국경 교수님 그랬어요. 받아차기만 할 수밖에 없죠. 기술 발차기 하다 넘어지면 경고인데 이런 게 전부 다 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7개국의 우리가 하나의 회원국입니다. 종지국은 우리 자신이 종지국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경기단체 하나의 회원국이니까 회원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우리가 감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해외 전지훈련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 전지훈련 저도 가봤습니다. 그건 아테네 올림픽 전에 바르셀로나에 한 보름 전에 간 이유가 기후 적응, 그 다음에 음식 적응, 그 다음에 저희 또 시차 적응 때문에 갔었습니다. 근데 전지훈련 저희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해외 전지훈련을 나갈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긴밀히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초등학교 아까 고등학교에서 얘기하시는데 태닝에 들어가 봤더니 전임 지도자 제도가 있더라고요. 주니어 전임 지도자. 그것도 우리 협회에서 좀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아마 문체부 쪽에서 협인지 대한체육회에서 해주는지 모르지만 그게 순회 코치로서
급여도 수당도 받고 있으면서 중학교, 초등학교를 나가서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협회에서 좀 찾아 먹읍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못할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 상시 체제도 해주셨고 총감독을 만들어 주셨는데 대표팀 코치들은 과연 어떻게 구성해 줄 거냐? 요거는 좀 더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가대표 코치들이 선발하는 제도도 개선을 과연 해주실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실 건지, 이것도 결정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업팀 좀 창단해 주세요. 네? 저희들 지금 우리 선수들, 저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유도에 1억짜리 유도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걸 봤었습니다. 물론 가스공사 삼성이 무던히 앞장서서 선수들의 그 복지도 많이 했는데, 실업팀이 사기업팀은 사기업팀끼리 경쟁을 합니다. 삼성 S1이 있으면 LG가 있으면 더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수 선수들이 경기력이 활성화될 것이고, 가스공사는 가스공사 말고 뭐 토지공사가 하나 붙었다 그러면은 거기 한국전력이 붙었다 그러면 더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면 우리 선수들한테 그만큼 좋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선수들이 계속 장기간 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상무부대 하나가 지금 우리 군인들, 우리 대학에서 그 수많은 선수들,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데 갈 데가 상무부대 서너 명, 너댓 명 갑니다. 뭐 경찰청 팀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팀도 좀 하나 창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대표팀의 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대표 선수들 한국체대에서 뭐 용인대에서 뭐 가스공사가 훈련 오면은요, 들어와서 이동훈련을 같이 합니다.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네들은 그냥 가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태릉선수촌에 와서 훈련 같이 해주고 땀 흘려주고 스파링 파트너 해주고는 도로 돌아가는, 샤워도 한번 못하고 야 몰래 해봐, 올라가서 좀 시켜봐.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또 밥 먹으러 숙소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미안해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국가대표팀들이 용인대학교 가서 훈련 좀 하러 가려고 하면 뭐 타고 가야 될까요? 앞으로 코칭 스태프들 좀 차량들 봉고 12인승 있는 사람들 좀 뽑아주십시오. 그럼 그걸 태우고 다닐게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종지국입니다. 국가대표 대표 선수단 전용 버스라도 좀 하나, 좀 35인승짜리 정도라도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아마 경기력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훈련 계획이나 훈련의 모든 문제는 앞으로 경기력 향상위원회든 어디든 기술위원회든 어디서든 검토 잘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올리면 그 다음에 훈련할 수 있는 계기와 바탕과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부회장님들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님들 한 번도 안 오셨다고요. 우리 이수환 고문님하고 우리 상임 부회장님 그 먼 데서 전남에서 다들 이렇게 올라오고 두 번뿐이 안 오셨어요. 무엇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총장님 바쁘셔, 부장님 바쁘셔, 진짜 일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몇 번 와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도 물어봐 주시는데 우리 정작 이사님들, 부회장님들 안 오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그리고 저희들 경력금 좀 달라. 여기 이영석 감독님하고 김하영 감독님한테 전화 좀 해줘봐라. 이렇게 해줘봐라. 이것도 이제 지겹고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저 오래 있어 봤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에 책정을 해서 좀 멋들어지게 지원해 주시면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나고 이제 세계선수권 때 잃어버렸던 또 종합우승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표팀 코치들 앞으로 선임해 주시는 거 한 명이 아니고 3명, 4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체 내에서 구성 잘하겠습니다. 체력 담당, 뭐 하다못해 극기훈련 담당, 전문기술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좋은 코치님들을 나눠먹듯이 이제 그만해 주시고 좋은 코치님들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있는 임기 동안 1년입니다만은 내년까지 제가 또 재계약이 된다면 있는 동안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가대표팀 코칭 전담 코치 제도가 1년마다 계약이 1년인데 무슨 낙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슨 계획으로 하겠습니까? 이것도 세계선수권대가 2년마다 이루어진다면 2년이라도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올림픽을 내다보는 정책이라면 4년 동안
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어주시든가 하는 쪽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틀림없이 대표팀의 그 선수나 코치들을 일단 임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시고 스파링 파트너들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좀 주시면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투정만 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써놓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다 얘기를 하면 저 혼자 발표하는 게 돼서 이걸로 그냥 줄이는데 하여튼 해외 전지훈련, 각종 오픈 대회 앞에 얘기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행해 주세요. 랭킹 제도의 시드 배정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예산일 겁니다. 우리 돈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